트럼프 행정부가 더 조용하지만 불안케 하는 새 이민 전략을 선택해 불법 체류자들의 살 곳, 일할 곳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이민 전략으로 2월부터 혼합가정을 포함해 8만 명을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고 있고 트러커 20만 명의 CDL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있으며 일터 급습도 다시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체포 추방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전략으로 떠들썩하고 충돌 사태까지 빚어온 대도시들의 길거리 무차별 단속을 중지하고 조용하지만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살 곳, 일할 곳 집중 단속으로 일대 전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1월 말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미국 시민 2명의 총격 사망 사태로 트럼프 2기 2년차인 올해 이민정책 전략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길거리 급습과 시위대와의 충돌 등으로 이민 단속이 매일 헤드라인 뉴스로 장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대 전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전략은 더 조용하지만 더 불안케 하는 전략으로 일대 전환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더 이상 미국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도록 살 곳, 일할 곳 등을 집중 단속하는 게 새로운 이민 전략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첫째, 불법 체류자와 합법 체류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가정에게도 연방 혜택을 금지시켜 2월부터 8만 가구를 전국의 공공주택에서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8만 가구에는 부모들이 불법 체류자들이지만은 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3만 7천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거리 물류 수송을 맡아온 트러커들 가운데 영어를 못하거나 이민 신분이 확실치 않은 20만 명의 CDL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트러커에서 쫓겨나는 운전자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이지만은 피난민 신청자, TPS, 임시보호신분자 또는 패롤, 일시체류 허가자, 다카 수혜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민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SBA, 중소기업론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민신분이 불확실하면 정부론으로는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길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넷째, 직장을 급습하는 일터 급습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업종별로 비수기에 주로 급습하는 전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아직 시행하진 못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자들의 미국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더 조용하지만 더 불안케 하는 새 이민 전략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져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 해 한 해 동안 불법 체류자들을 300만 명이나 미국서 내보냈는데 그중 220만 명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자들이라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 이후 이민 단속 방식을 바꾼 이래 한 주간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9천 명대에서 7천 명대로 2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차별 단속을 중지하고 범죄 외국인들을 중점 체포하는 표적 단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범죄자의 비율이 60% 가까이 다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 말 미네소타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태를 계기로 이민 단속 방식을 대폭 변경한 결과 불법 체류자 체포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범죄 외국인 비율은 다시 급등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워싱턴 포스트가 아이스 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 주간 체포한 불법 체류자 숫자는 1월에는 9,913명에서 3월에는 7,398명으로 2,000명 이상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체포한 평균 불법 체류자들도 지난해 6월 1,9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현재는 933명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하루에 체포해야 하는 쿼터로 3,000명을 설정한 직후 한때 급등했다가 1,900명을 최고치로 찍은 후에 계속 줄어들었으며
미네소타 사태 이후에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포 쿼터를 설정하면 불법 체류자 체포를 늘릴 수 있으나 무차별 단속과 시위로 충돌하거나 총격 사망 사태까지 심각한 역작용을 빚을 수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길거리 급습, 무차별 단속을 중지하고 범죄 외국인들과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 등 범죄자들을 우선 체포하는 표적 단속으로 전환하면서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 중에 범죄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시 60% 가까이로 반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방식을 바꿔 길거리 급습이나 무차별 단속을 중지하고 악한 중에 악한 등 범죄 외국인들부터 우선 체포하는 표적 단속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길거리에서 무차별로 단속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지역 교도소에서 이미 수감되어 있는 범죄 외국인들의 신병을 옮겨받고 잠적한 범죄자들부터 체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 단속으로 전환돼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 범죄자 비율이 2기 출범초 때와 같이 다시 60% 가까이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무차별 단속에 실시된 올 1월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 범죄자들이 52%, 단순 불법 체류자들이 48%로 거의 반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단속 방식이 바뀐 후 3월에는 형사 범죄 외국인 비율이 59%로 다시 급증했고 범죄 기록 없는 불법 체류자들은 41%로 내려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저태 1년 동안 TSA 교통안전청의 신고로 아이스 이민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탑승객이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들로 이민 단속이 없는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다가 TSA가 신고해 공항에서 아이스에 체포되고 대부분 추방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전임 행정부 시절에선 사각지대였던 곳들로 대폭 확대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다가 아이스에 의해 체포됐고 텍사스로 이송된 후 30여 시간 만에 과테말라로 추방된 41세 여인과 9살 딸 사건이 이민사회에 경종을 울려준 바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과테말라 출신 41세 어머니가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TSA가 탑승객 리스트에서 추방 대상자로 포착해 아이스에 신고함으로써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TSA의 신고로 아이스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된 탑승객들이 트럼프 첫해인 2025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8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 때 보스턴에서 텍사스로 가려던 여대생이 추방 대상자로 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필라델피아 국내선 여객기를 타려던 중국계 여인도 TSA의 신고를 받은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아오며 영주권 신청 중인 아일랜드계 부부도 플로리다 공항에서 뉴욕에 가려다가 같은 사례로 공항에서 체포돼 곤혹을 치렀습니다. 공항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TSA 교통안전청은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함께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TSA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추방 대상자를 비롯한 외국 태생 3만 1,000명의 신상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외국 태생들 가운데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공항에서 TSA의 신고로 아이스에 체포되면 주로 텍사스로 이송된 후에 지정 호텔에서 하루 이틀 밤을 보내도록 한 후에 아이스의 전세기 편으로 출신국으로 신속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는 이민 법원에서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추방 대상자들만 해도 13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은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나 신속 추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요 체포와 추방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올해부터 14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ACA, 오바마케어 등 정부 건강보험 혜택에서 대거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고 연방 빈곤선의 100% 이하인 저소득층도 포함돼 각종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승인에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연방 헬스케어를 제한받기 시작한 외국 태생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와 민간 연구소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 등에 따르면 BBB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방의 헬스케어 혜택을 제한받는 합법 거주 외국 태생들이 140만 명이나 됩니다. 첫째, 트럼프 공화당이 10년간 8,800억 달러나 삭감키로 한 메디케이드에서 140만 명이나 자격을 박탈당하기 시작했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도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아동건강보험인 칩 이용자들을 140만 명 줄일 것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둘째, ACA 오바마케어에서 5년이 안 된 영주권자를 포함해 합법 거주자 90만 명이나 혜택을 제한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면 웰페어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ACA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와 메디케이드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됐고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인 1인 15,65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ACA를 통한 정부 프리미엄 보조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셋째, 10년간 40점 이상을 쌓고 65세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에서도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 이민 신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이용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합법 거주자들이면서도 정부의 헬스케어 혜택을 금지, 박탈, 제한당하기 시작한 외국 태생들은 그린카드를 받은 지 5년이 안 된 저소득층, 최근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TPS, 임시보호 신분과 패롤, 일시체류허가, 다카 수혜자 등으로 수백만 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비자 등 비민비자 소지자들도 미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 헬스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인신매매 피해자, 피난민 신청자 등도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BBB법에 따라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 이용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무보험자들이 10년간 1,180만 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료된 ACA 오바마케어의 정부 프리미엄 보조가 복원되지 않으면 무보험자들은 1,600만 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CBO는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첫 해 한 해 동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이 330만 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스스로 취소한 330만 명 가운데 25% 정도는 불법 체류자들이고 일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합법 거주민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초부터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혜택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시키고 합법 거주자들에게는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정책을 바꿔 불법 체류자들의 이용 자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합법 거주민들은 퍼블릭 차지 규정에 저촉돼 이민 혜택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메디케이드 등록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첫 해 10개월 동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칩, 아동건강보험 등록자들이 330만 명, 3% 급감한 것으로 정부 통계를 분석한 조지타운대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지타운대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메디케이드와 칩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한 미국 거주민들은 모두 8,219만 4천 명이었는데 연말에는 7,891만 8천 명으로 327만 6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사실상 무료 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칼 등록자들이 트럼프 첫 해 10개월간 44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25%인 10만여 명은 불법 체류자들이어서 메디칼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는 트럼프 첫 해에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이 14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10만 5천 명, 메릴랜드에서는 7만 8천 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기본적으로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이 없으나 연방과 주정부가 동시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는 상당수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출한 메디케이드 예산을 130억 달러나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은 법적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퍼블릭 차지 규정을 강화하고 합법 거주민들지라도 메디케이드와 푸스탬프, 주택보조 등 연방 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린카드와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BBB 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그린카드를 취득한 지 5년이 안 되고 연방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은 연방 혜택을 금지시키고 있어 앞으로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주택보조 등 이용자들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마크 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 등 이민 단속 담당 부서의 예산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공항들에서 국제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멀린 장관의 경고대로 이민 단속 예산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아 CBP 입국 심사관들을 철수하게 되면 미국 방문객들과 6월 초 월드컵 축구 관람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될 걸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에서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국경순찰대 등 이민단속 개선과 예산 투쟁을 계속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대응 방안을 흘리며 워싱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단속 예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발령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만약 아이스와 CBP 예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주요 공항들에서 CBP 직원들을 철수시켜 국제 여행객, 미국 방문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특히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피난처 도시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CBP 직원들을 대거 철수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멀린 장관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CBP 직원들의 철수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공표해 놓고 있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CBP 직원들을 철수시킬 대상 공항들은 뉴욕시와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덴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될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국제공항에서 CBP 직원들을 대거 철수시킨다면 국제 여행객, 미국 방문객들의 입국 심사가 전면 중단되거나 적어도 상당한 지연 사태를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선 공항에서 TSA 교통안전청 검색요원들의 일손 부족으로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상황을 국제공항에선 입국심사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3곳 국제공항을 통해 지난 한 해 5천만 명이 입국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공항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 초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돼 세계 각 지역에서 축구 관람 또는 응원을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민 단속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 힘겨루기로 보여 4월 중에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아이스와 국경순찰대 예산을 제외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부터 승인하고 이민 단속 예산은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을 발동해 처리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피난민 승인율이 7%로 급락한 반면 기각과 최종 추방령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원에서 계류 건수들 중에서 무더기 기각하고 1년에 50만 건 이상 최종 추방령을 판결해 적체 건수를 375만 건에서 332만 건으로 43만 건이나 급감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과 추방 대상자들을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미국에서 내보낸다는 이민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70곳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750명의 이민 판사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거나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700명의 이민 판사들 가운데 100명 이상을 해고하고 군 법무관과 연방검사, 국토안보부 관리 출신 등 143명을 신규 이민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750명의 이민 판사들이 70곳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피난민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계류 중인 건수들을 신속 처리하면서 무더기 기각하고 최종 추방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서들을 중점 다루면서 대부분 기각하고 최종 추방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피난민 신청서들의 승인율이 전임 행정부 시절 45%에서 20%로 반감되더니 올 2월에는 7%로 더 급락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피난민 신청자들은 바이든 시절 일단 미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수속하도록 허용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CBP-1 앱으로 들어왔던 90만 명의 신청을 취소하고 이민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민법원에서 기각당하고 즉각 종결 처리되면서 최종 추방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 해에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50만 명으로 전년보다 57%나 급증했습니다. 넷째,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6만 8천 명 이상 구금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추방 대상자들 가운데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임 행정부에선 15%대에 그쳤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선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무료 항공권과 1인당 평균 $2,600의 출국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어 자진 출국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첫 해 한 해 동안 3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났는데 그중 220만 명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자들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20만 명 중에서 CBP 홈 앱을 통해 신고하고 출국 보너스까지 받은 외국인들은 7만 2천 명에 그치고 있으나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에서는 현재 332만 건이 계류돼 있는데 이는 375만 건에서 1년 동안 43만 건이나 급감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가 처리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일은 4.5년에서 2.5년, 900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이민법원의 계류 건수를 절반 이상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